이 신발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서 구입했습니다. 슈아 슈가지 여러분, 나른유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신발입니다. 정말 사고 싶었지만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했습니다. 바로 포이즌입니다. 포이즌은 여러 차례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고 정가품 체크로 유명한 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러닝화뿐만 아니라 스니커까지 정가품 체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처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이나 개인 중고거래 제품은 포이즌 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가품 체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가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해외 여러 리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이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송비입니다. 해외 리셀 플랫폼을 비교하면 국제 배송비가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합니다. 하지만 포이즌은 일반 배송이 단돈 3,000원이며 빠른 배송조차 5,500원입니다. 이 정도면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포이즌 링크에 있는 할인 코드 사용하셔서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이즌에서 구매한 이 제품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서, 나이키 보메러 플러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영상은 포이즌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첨삭 요청 또는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펙은 블로그에서 참조하시고 슈피팅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의 사이즈는 나이키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이 이 신발 크게 나왔다고 반단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요즘 255를 신는데 250으로 갔습니다. 딱히 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발보다 더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나이키 신는 신발 동일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발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워낙 밑솔이 두꺼우니까 신발 자체가 볼륨감이 있어 보이지만 볼륨감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발볼이며 2E 정도의 발볼을 신는다면 좀 타이트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입니다. 착화감은 맥스 쿠셔닝하답게 편안합니다. 혀가 엄청 두꺼울 뿐만 아니라 힐 패딩 전부 완전 두껍습니다. 힐것까지 단단해서 안정감도 상당히 좋으면서 이 신발의 착화감은 매우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기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퍼가 이중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워낙 슈퍼 트레이너나 카본 레이싱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하나의 얇은 어퍼에 익숙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덥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나쁘지 않습니다. 단 중립일 경우입니다. 워낙 밑솔이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혹시나 가해내가 있던가 아니면 가회가 있다면 이 신발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못 신을 정도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이 밑솔이 물렁하다 보니까 힐 스트라이크 하시는 분 중에서 가해내, 가회가 있거나 베이스도 45mm 맥스 쿠션 중에서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더구나 옆에 사이드 월이 딱히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맥스 쿠셔너 같은 경우 사이드 월이 있어서 안정감을 더 잡아주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드 월은 없습니다.
이 신발의 쿠션, 와, 좋습니다. 나이키가 제대로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장 주맥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쿠션감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쿠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쿠션 좋아하시는 분은 이 신발을 좋아하실 겁니다. 다만 좀 탱탱한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쿠션감 하나는 확실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신발의 락커 지오메트리,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앞쪽이 뻣뻣은 합니다. 앞쪽은 뻣뻣하더라도 힐 드롭이 좀 낮아야지 락킹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반면에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락커 지오메트리가 제대로 된 신발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락커 지오메트리는 앞쪽이 뻣뻣하고 앞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힐 드롭이 낮은 상태에 있어야지 락킹, 롤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호카 신발 같은 이런 락커 신발에 익숙한 분에게 생각보다 그런 롤링의 느낌은 제공하진 않습니다. 이 신발의 주법, 힐 스트라이크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미드풋, 포풋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락킹이 잘 되어 있는 신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 달렸을 때 확실히 힐 착지를 했을 때 느낌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드풋 같은 경우도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힐이 45고 앞쪽은 35이다 보니 10mm 힐 드롭에서 나오는 느낌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발의 용도, 맥스 쿠셔닝 하답게 리커버리랑 데일리로 추천합니다. 밑솔은 주맥스이기 때문에 빨리 뛰었을 때 반발력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맥스 쿠셔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오래 유지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용도, 데일리 트레이너, 그리고 LSD까지 딱 적합한 신발입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과 첫 번째 비교 대상은 푸마 매그맥스입니다. 두 신발 착화감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는 두 신발 다 딱히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안정감 같은 경우는 매그맥스가 좀 더 나았습니다. 확실히 사이드월이 있고 베이스가 워낙 넓다 보니 여기서 오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반면 보메로 플러스도 안정감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그맥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며 과해내가 어느 정도 있다면 매그맥스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두 신발의 쿠션 제가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느낌이 좋습니다. 탱탱 튕겨주는 느낌은 무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메로 플러스가 살짝 더 나았습니다. 270사이즈 기준으로는 두 신발의 무게 차이가 별로 느끼지 않아지는데 제가 신는 250 사이즈 기준으로는 보메로 플러스가 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힐드롭은 10mm이기 때문에 미드풋이나 락커 지오메트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신발은 아닙니다. 두 신발 중 고르라고 하면 리커버리 용도로는 이 신발이 좀 더 마음에 들고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리기에는 이 신발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 대상은 바로 미즈노 네오비스타 2입니다. 두 신발의 착화감에서는 아무래도 보메로 플러스가 더 나았습니다. 부티 어퍼로 되어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패딩이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착화감에서는 보메로 플러스가 확실히 더 나았습니다. 두 신발의 통기성은 네오비스타 2가 살짝 더 나았습니다. 미솔 같은 경우는 푹신함이나 튕겨주는 느낌이나 둘 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네오비스타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락커가 어느 정도 잘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힐드롭은 8mm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확실히 락킹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메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라이드 면에서는 네오비스타 2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신발을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착화감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네오비스타가 더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은 바로 아식스의 슈퍼 블라스트 2입니다.
두 신발 다 착화감 좋았습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 살짝 슈퍼블라스트가 더 나았습니다. 쿠션감은 보메로 플러스가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푹신한 느낌이었습니다. 라이드 느낌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확실히 안정감은 슈퍼블라스트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는데 역시나 슈퍼블라스트가 더 가벼웠습니다. 두 신발을 비교한다면 이 신발은 좀 더 리커버리 LSD로 신는다면 슈퍼블라스트 2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LSD 그리고 데일리 그리고 심지어 대회까지 좀 더 많은 용도를 가진 신발입니다. 두 신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슈퍼블라스트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총평합니다. 보메로 플러스 나이키가 그나마 상당히 잘 만든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키에서 페가수스보다 항상 보메로를 더 좋아했는데 이 보메로 플러스도 페가수스 플러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쿠션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이 신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로 LSD 용도로 추천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다만 힐로 착지하면서 가해내가 있거나 가해외가 있는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발 이미 갖고 계신가요?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카보나가 아닌데 나이키에서 괜찮은 신발이 나왔다니까.